무엇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당신의 모든 삶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우주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우리 자신의 생각뿐이다. 우리 자신의 생각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유일한 지식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그네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욕망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서만 깨어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감정은 늘 신체에 반사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결국 그런 생각으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 낙관주의자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발견한다. 하지만 왜 비관주의자들은 항상 그 빛에 달려들어 그 빛을 꺼버리려 하는가? 누군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나는 나의 영혼을 아주 높이 끌어올려서 그런 기분이 내 영혼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열정은 통제되어야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법이 적고 그 법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국가가 더 잘 다스려진다.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악도 행할 수 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아주 느리게 걷더라도 늘 고든 길을 따라간다면 뛰어가면서 고든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실수하기 쉬운지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밀고 나아가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해왔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토대가 중요하다.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대상에서 점차 단계를 밟아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접근하라. 건너뛰지 말고 완전히 이해하라. 모든 문제를 큰 덩어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가능한 작게 세분하라. 특정 지식을 기반으로 일반 명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진실보다 더 오래된 것은 없다. 진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닌 한 개인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만약 진실을 아는 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면 적어도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 즉,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깊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속은 적이 있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상식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상품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상식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철학이라 일컬어 온 모든 것들을 가장 적게 배운 사람들이 참된 철학을 배울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마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움보다는 숙고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다. 마음의 괴로움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마음의 목마름은 물을 마셨다고 해서 해갈되지 않는다. 마음의 평온함을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도 따뜻하고 평화롭다. 마음이 선량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마음을 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 때로는 상상에 의한 즐거움이 현실의 슬픔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다.
희망이란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영혼의 갈망이다. 데카르트는 1596년 투렌 라에이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자로서는 합리론의 대표주자이며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적 논쟁을 무엇이 참된가 에서 내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로 전환시켰고 이를 통해 진리의 권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신에서 인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학자로서는 직교 좌표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기하학의 대수적 기법을 적용한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로 유명하며 처음으로 방정식의 미지수 x를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637년에 출간한 방법서설에서는 미지수를 현재와 같이 x, y, g로 표기한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학문의 제1원리로 정립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었으며 물질의 영혼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물질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물질 세계는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공간이며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결국 현재 자연에 심각한 파괴를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몸 또한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는데 기계와 한 가지 다른 것은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으므로 일종의 복잡한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자동 기계 장치를 만들듯이 신이 만든 자동 인형이 바로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에게는 정신도 마음도 없는 기계이고 따라서 말도 못하고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개를 발로 찼을 때 깨갱하는 소리를 내는 것은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시계를 밟았을 때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데카르트 주의자들은 산채로 동물외부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동물도 인간처럼 아픔을 느끼며 감정도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동물에게도 생명이라는 존엄성이 있으며 그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나친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